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술사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생활과 안전을 뗄 수 없는 밀접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선진화될수록 필수적인 분야이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건설기술안전사입니다. 안전기술사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게 된다면 건설회사의 안전관리 담당을 한다든가 감리회사에 취직해서 안전 전문 감리를 한다든가 비상주 안전 점검 또 재해방 기술지도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요. 재해방 기술지도에 40억 이상 공사에 8회에 1회씩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응시할 수 있는 전략을 보시면 물론 각자만의 다 노하우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을 본인이 가지신 비법과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진행이겠죠. 끝까지 자격을 취득하실 때까지 참고 계시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곳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의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안전기술사의 가장 기본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개요 내용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보건을 확립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성이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법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의 목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산업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을 하는 데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법령의 분류를 제가 간단히 해놨는데요. 기본되는 안전 수칙부터 지침, 예규라든가 시행규칙, 시행령,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디서 하는지 내용을 구분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법의 체제와 구성. 먼저 법이라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정부 수행 사업의 근거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게 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령을 보시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 제도, 시행 대상, 범위, 종류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행 규칙은 사업주가 행할 안전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보건 조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시나 예규, 훈령은 고시는 각종 검사와 검정사항, 예규는 행정 절차적 사항, 훈령은 훈시, 지침 등 시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상 지침으로는 코사코드라든가 해당 공기업 상위법 내의 안전 기준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사업주가 제정을 하고 사업 안전수칙의 예를 들어보면 통행 제한이라든가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 화재, 폭발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전수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이렇게 도시화해서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을 보면 타 법과의 조화가 미흡하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근로자 제재 조치가 미흡하고 환경 관련 내용도 부족하며
선진국을 모방하고 있고 전문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타 법령과의 조화를 이루고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고 분류하고 근로자 제재 조치를 현실화시키고 환경 기준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개선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대형 사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라든가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또 집단 트라우마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법과 조화를 시키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특성을 고려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재정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챕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사업주, 근로자가 지켜야 될 의무나 책무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느냐.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두 번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지도를 하고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및 지원을 합니다. 네 번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다섯 번째,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합니다. 여섯 번째,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운영,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통계 유지, 관리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보통 정부의 책무는 앞자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한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5개에서 6개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 등의 의무로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 게 사업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의무는 어떤 게 있느냐?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는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세 번째,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산업재해 발생 공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생 건수, 재해율 등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 다발, 중대재해 발생 등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을 널리 알림으로써 산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주의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공표 근거와 방법은 어떤 게 되냐. 먼저 공표하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공표하는 방법으로는 관보나 일간신문, 인터넷에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공표 대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을 초과한 사업장 이상인 사업장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번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다섯 번째,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여섯 번째,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중대 산업사고는 어떤 것이냐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느냐. 재해율 산정이 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해율이 변동이 또 겹치는 부분이 산정이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공표 대상이 적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의 계류적인 재해 포함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점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으로는 공표 횟수를 연 1회로 조정하면 좀 더 정확한 재해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은 1심 판결 또는 연내 상급심 결과에 따라 공표하는 것도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또 건설안전기술사에서 중요한 재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율이라는 것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로 사망 만인율, 사고 사망 만인율, 질병 발병률을 연간 재해율을 산업별로 산정하여 2월 3월 말에 공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해율은 어떤 것이냐. 재해율이라는 것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해서 100을 곱하면 재해율이 나오겠고요. 여기서 근로자 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되겠고요.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 이완자 수를 합한 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망 만인율은 뭐냐?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수의 사망 만인율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 사망 만인율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망자 수라는 것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말하고 있고요. 사고 사망자 수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 질병 사망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고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수의 사고 사망자 수의 만을 곱하면
사고 사망 만인율이 나오고요. 질병 발병률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질병자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근로자 수의 질병자 수의 100을 곱하면 질병 발병률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재해자를 산정할 때 재해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산업재해자 중에서 먼저 방화나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두 번째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태풍이나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경우, 네 번째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다섯 번째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휴식 중의 사고, 건설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재해자 수 산정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건설 재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셔 우리가 문제가 재해율이라든가 또 발생 공포라든가 정부 사업 근로자의 의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하실 때 건설 재해 현황을 표를 기억하신다면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